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베어링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베어링의 종류, 어떻게 주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기구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사용법에 앞서 저희가 어떤 베어링을 쓰게 되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베어링을 쓸 때 굉장히 다양한 베어링이 있지만 그냥 조금 초보적인 수준에서 베어링을 사용을 하려면 앵귤러 볼 베어링도 필요 없고 그냥 일반 깊은 홈 볼 베어링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깊은 홈 볼 베어링은 제가 또 배웠기 때문에 아는 척을 잠깐 해보자면 네, 여기 있네요. 끝이 ZZ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접촉 금속 실링형 볼 베어링입니다. 근데 형번에 6804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아마 여러분들은 윤조교와 다르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뭔지는 알 겁니다. 예. 오늘은 베어링을 한 개를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하는 방법과 두 개를 사용해서 적용을 하는 방법, 이렇게 각각 알려드릴 건데요. 그럼 한 개를 사용할 때랑 두 개를 사용할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한 개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를 쓰다 보면 베어링이라는 것이 이 기구의 회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구들이 회전을 하다 보면 한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받고 이쪽으로도 받고 막 여러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근데 이 깊은 홈 볼 베어링은 그런 여러 방향으로 힘을 막아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베어링이 파손이 되거나 소음이 발생하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링을 두 개를 쓰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하나를 피치 못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베어링 하나를 사용할 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어링을 적용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 베어링 전체의 외륜과 내륜을 꽉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개의 베어링을 적용할 때는 당연히 요 보이는 거에서 외륜을 딱 잡아주고 내륜도 각각 잡아줘야지 베어링이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로 이 하나를 적용할 때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하나를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적용하고자 하는 부품이 이 베어링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두께가라면 그나마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적용하고자 하는 부품이 좀 길쭉한 축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한 개를 이용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일단 먼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두께 자체가 베어링의 폭보다 상대적으로 두껍지 못하다면 피치 못하게 한 개를 그렇죠. 써야 되는 거겠네요. 실제로 베어링 두 개를 어떻게 쓸라 해도 부품이 얇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도 베어링 하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제가 알려드릴 건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생긴 기어를 제가 이 기어 안에 베어링을 넣어서 구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상황입니다. 이 기어를 보면 물론 기어를 두껍게 하면 또 두 개를 쓸 수 있겠지만, 일단 이 기어의 두께는 지금 이 베어링보다 한 두 배보다는 얇습니다. 굉장히 얇기 때문에 베어링을 하나밖에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기어 안에 이렇게 단을 져 놓습니다. 단이 져 있기 때문에 베어링을 조립을 할 때 이 단에 베어링이 걸려서 멈추겠죠. 네. 그래서 이 구멍을 하우징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우징은 우리 지난번에 공차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 H7 공차를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면 베어링 조립하는데 적정합니다. 이 단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 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를 줘야 하나요? 베어링마다 그건 다르기 때문에
베어링 카탈로그를 보시면 베어링의 어깨 치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것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804의 베어링 어깨 치수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깨 치수만큼의 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걸 이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단이 보일 겁니다. 단이 보일 거고 이 단에 베어링을 이렇게 넣으면 일단 H7 공차는 조금 빡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빡빡하게 조립이 되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베어링의 외륜이 안쪽에만 고정이 돼 있지 바깥쪽은 이렇게 오픈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뭔가 좀만 잘못하면 이렇게 베어링이 다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베어링을 조립을 한 후에 여기에 이런 커버를 이렇게 씌울 겁니다. 근데 커버의 요 안에 요 치수도 베어링 외륜의 어깨 치수를 맞춰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 커버가 너무 길다 보면 내륜과 닿을 수가 있고 내륜과 닿으면 돌아가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립을 하면 조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어의 베어링이 딱 조립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이 볼트가 풀려서 그러지 않는 한은 이제 기어에서 베어링은 분리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어디에 조립을 해야겠죠. 그 조립은 여기에 할 건데요. 기어가 돌아갈 때 여기 축에 이렇게 조립이 된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축에도 이제 베어링을 잡아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아, 그럼 요 부분도 이제 단으로서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어깨 치수만큼 그래서 이제 내륜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내륜의 어깨 치수만큼 이렇게 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단이 있는 요 부분에 이 베어링과 기어가 조립된 이 부품을 조립을 하게 되면 여기 단이 이제 이 베어링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하는 기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끝이 아닌 게 이렇게 꽂았는데 갑자기 돌다가 이렇게 베어링이 튀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이 경우를 예전에 헬리컬 기어 때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헬리컬 기어는 이렇게 돌 때 요 축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좀 빡빡해서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돌다 보면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튀어나가지 않도록 내륜을 아래쪽에서만 잡는 게 아니라 위쪽에서도 꽉 잡아줘야 됩니다. 어떻게 꽉 잡아주냐면 이제 내륜을 눌러줄 수 있는 이런 커버를 요 축에다가 이렇게 딱 조립을 하면 그래서 조립을 해서 이렇게 볼트로 꽉 조으면 이제는 베어링이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딱 모두 내륜 외륜이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잘 돌아가는 이런 기어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베어링 하나를 적용할 때는 이 하나의 내륜과 외륜을 모두 꼭꼭 잡아줘야 됩니다. 네, 이제 베어링을 하나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차선책일 뿐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베어링을 2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예, 아마 이걸 보고 있는 분들은 뭐 기구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를 쓰지는 마시고 무조건 2개를 쓰셔야 돼요. 혹시 한 개만 써서 곤란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한 개를 쓰지 않아서 이게 그냥... 무조건 2개를 저는 사용을 하고요. 실제로 부품에 공간이 없다 하면 뭐 좀 더 공간을 창출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얇은 베어링 2개를 쓴다던가 어쨌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는 베어링 2개를 사용을 합니다. 네, 우리가 한 개만 사용할 때의 경우를 배우긴 했지만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는 무조건 2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실제 이제 이렇게 생긴 기어와 축이 붙어 있는 이런 부품을 구동을 시킬 때에는
두 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어링 하나를 이용해서 이걸 고정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돌아가다가 요 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큰 힘이 가해지게 되면 이게 이렇게 지금 눈으로 봐도 이렇게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돌아가는데 실제 베어링이 고정이 돼 있을 때 요게 이렇게 돌아가면 결국 베어링은 부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힘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베어링 두 개를 쓰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베어링 두 개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베어링을 두 개를 쓸 때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또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다양한 걸 알려드리진 않을 거고 그냥 딱 한 가지 방법만 알려드릴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헷갈리면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딱 요거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만 베어링 두 개를 쓰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축이 있으면 요 축 안에 보면 또 베어링 내륜의 어깨 치수만큼 다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다니져 있는 것은 당연히 베어링을 넣으면 요 단에 딱 베어링이 멈추겠죠. 그래서 일단 베어링 한 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베어링 조립을 합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다니져 있기 때문에 베어링은 멈출 거고 요게 위아래로는 움직일 수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 보이는 구멍에 이 기어와 베어링을 조립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해라고 이렇게 반을 잘라 놓은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요거를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근데 이 조립을 할 때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멈추죠. 그 이유는 요 안에도 제가 안에도 베어링 외륜의 어깨 치수만큼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베어링이 들어가다가 멈추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든 멈췄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가나 보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위로 베어링이 이렇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두 번째 베어링을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또 조립을 하게 되면 위아래로 이렇게 베어링을 조립을 하게 되면 이제 외륜은 위로도 안 올라가고 아래로도 안 올라가게 이렇게 막힌 겁니다. 두 개의 베어링에 각각 외륜을 위아래로 이렇게 막아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고요. 근데 보면 내륜의 경우는 요 위쪽 내륜은 막혀 있지만 아래쪽 내륜은 막혀 있지 않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힘이 이렇게 가해지면 이렇게 기어와 축이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주려면 아까 앞서 요 파란 거를 할 때도 요 커버를 달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요 베어링 내륜을 막아줄 수 있는 요런 커버를 이제 이렇게 조립을 하고 실제로 여기에 볼트를 꽉 조으면 이제는 베어링들이 모두 고정이 돼서 기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베어링 두 개를 이렇게 이용할 때는 외륜은 요 안쪽에서 잡아주고 내륜은 이렇게 축의 바깥쪽에서 잡아주는 이렇게 각각 둘 다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따로 잡아주는 구조로 베어링을 조립을 해야지 기어가 이렇게 잘 회전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단면도를 보았을 때는 베어링이 보였지만 이제 밖으로 볼 때는 베어링 한 개와 두 개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꼭 베어링 두 개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이 단면에서 그러니까 외륜도 양쪽에서 잡아주고 내륜도 양쪽에서 잡아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예, 간혹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베어링 하나 잡듯이 베어링 두 개 쓸 때 둘 다 각각 외륜 내륜을 꽉꽉 잡아주면 훨씬 단단하게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게 기계가 돌아가다 보면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면 열로 인한 팽창이 발생을 하는데요. 요 베어링과 베어링 사이 거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둘 다 꽉꽉 잡아 놓은 상태라면
이 갑자기 이 축 길이가 길어져 버리면 베어링에 굉장히 큰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요게 5mm로 설계를 했는데 갑자기 열 때문에 이게 6mm가 됐다. 그러면 베어링을 1mm 이상 꽉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링이 파손될 수가 있어요. 그 열 팽창에 의해서만. 그래서 둘 다 꽉 잡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하나는 내륜 한쪽, 외륜 한쪽, 그 다음 또 하나는 또 내륜 한쪽, 외륜 한쪽, 이런 식으로 각각 잡아주면 열 팽창이 일어나서 줄어들거나 아니면 뭔가 좁아져도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베어링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베어링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그 어깨 치수라는 걸 알려주셨는데요. 베어링의 카탈로그에 보면은 각 베어링마다의 어깨 치수가 이제 표기가 되어 있거나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베어링을 사용할 때 외륜과 내륜을 잡아주기 위한 치수이고요. 그래서 설계상에서는 아까 단을 나타내셨죠? 네. 그 단으로 이제 외륜과 내륜을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어링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베어링을 하나만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은 베어링을 두 개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만 사용한 경우는 여기 있는 파란색 이제 기어에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베어링 두 개를 사용하기에 충분한 폭이 이제 설계상에서 제공되지 않을 때 사용하게 되는데 추천하지 않는 설계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피치 못한 상황에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꼭 외륜과 내륜을 양쪽에서 꽉 잡아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베어링 두 개를 사용하는 설계에서는 네. 외륜과 내륜을 둘 다 꽉 잡아주는 게 아니라요. 각 베어링마다 외륜 하나, 내륜 하나씩을 잡아주는 설계를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약간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열 팽창이나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설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잡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외륜과 내륜을 둘 다 고정하고 있고요. 여기 하얀색 기어의 경우는 위에 있는 베어링은 내륜을 위에서 잡고 외륜을 아래에서 잡았고요. 또 그 아래에 있는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외륜을 위에서 잡고 내륜을 아래에서 잡아준 형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각각 뭐 방향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개의 베어링의 외륜과 내륜을 동시에 잡는 게 아니라 각각 하나씩 잡아주는 그런 배치를 통해서 조립을 해야지 베어링의 제대로 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 배운 베어링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설계 재밌게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뭐 하지? 다음 시간에 뭐였죠? 기억이 안 나. 뿅. 뿅.